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은 28도에서 31도로 평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8월의 끝자락에 다가서면서 아침, 저녁으로 더위의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다소 덥겠는데요. 다행히도 햇빛을 가려줄 구름의 양이 많아서 그늘에서는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금세 선선해지는 공기에 하루 사이 피부로 느껴지는 온도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커져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8도, 영덕 30도, 포항 29도, 경주가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의 양이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목요일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의료와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레이저는 기술 선진국들이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한동대 등 국내 8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 레이저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모난 검정 박스 안에 녹색 불빛이 비춰집니다. 우리 눈이 깜빡이는 순간보다 천억 배 빠르고 보안경을 착용하고 봐야 할 정도로 눈부십니다. 레이저의 가장 핵심 요소는 고출력과 고반복 기술입니다. 수백만 장의 그런 제품들 찍어내기 위해서는 레이저의 출력이 높아야 되고 레이저가 1초당 나오는 반복률이라고 하는데 그 반복률이 높아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그 기존의 산업의 생산 산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 레이저 기술 선진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국의 레이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는 수출 허가 제도를 활용해 레이저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원과 관련 기업들은 기술 교류 등을 통해 국내 레이저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5년간 국비 72억을 지원하여 레이저 강융학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사업은 기술융합형 전문 인력 교육 체계와 기업 밀착력 연구 체계. 무엇보다 레이저를 활용한 양성자 암 치료기 시장도 내다볼 수 있게 됩니다. 2030년대까지 100조의 정도의 기존 시장이 열리는데 레이저를 이용한 양성자 암 치료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비용이 10분의 1 정도 더 줄고 크기도 10분의 1 정도 더 줄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장이 열려 있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바코드 인식과 라식 수술, 방산 무기에 이어 차량 자율주행 등 새로운 산업에 레이저 기술이 접목되면서 이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시가 울산의 민간 사업자와 협력해 5G,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네이버 빅데이터 센터 유치에 나섰습니다. 네이버 빅데이터 센터 유치에는 전국 96개 지자체나 민간업체가 참여했고 경주시는 외동읍 냉청리 일대를 대상지로 지정하고 상수도와 전력 등 기반시설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담은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네이버는 다음 달 우선 협상 대상 5곳을 선정하고 현장 평가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부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공익제보자 신원을 노출해 물의를 빚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존심 회복에 나섰습니다. 인권위 본부 차원에서 조사관들이 대거 급파돼 인권 침해 의혹을 받는 아동시설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아동 양육시설에서 아동 인권 침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 방임하고 인격권도 훼손했다는 겁니다. 흉을 시켜서 때리라고 교사가 유도한 것,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 건물도 다른 그런 곳에 아이를 가두어 둔다거나 또 청각장애 아동에게 반성문을 오랫동안 쓰게 하면서 이렇게 아동 학대. 국가인권위원회 본부가 이례적으로
대구인권사무소 대신 조사관 7명을 급파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데다 제보자 신원 공개로 무리를 빚은 터라 본부에서 직접 나선 거로 보입니다. 이 시설에 있는 아동 40명 가운데 학대 피해 경험자는 70-80%에 이릅니다. 시민단체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가진 어떤 권력 관계들보다도 더 절대적인 어떤 이게 위압적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행사되는 이런 이게 이제 폭력적 행위이기 때문에 아동들의 정서적 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클 수밖에 없죠. 그동안 뒷짐만 져온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본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만큼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어디까지 밝혀낼 것인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포항교육지원청 위센터는 인성병원과 위기청소년의 치료와 상담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심리진단과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심리적 고위험 학생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신속한 개입과 함께 체계적인 치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교육 활동에 활용하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상주에서는 황천모 시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이권 개입과 인사 전횡에 대해 황 시장이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퇴직 공무원의 글이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톡과 밴드를 통해 어제부터 퍼지고 있는 상주시청의 퇴직 공무원의 충고란 글입니다. 상주의 부패한 행정을 바로잡을 것이란 기대 속에 민선 7기가 출범했지만 지금의 상주시청은 오히려 공직사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망나니들의 놀이터가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공직의 질서와 위계가 무너지고 공직자와 시민들의 자존감은 크게 훼손됐는데 이를 바로잡아야 할 황천모 시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심지어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직 상실 위기가 현실화되자 퇴임 전 마지막 승진 기회를 잡자며 혼란을 가중시키는 측근 공무원들의 농단이 가소롭고 한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팎이 심하게 꼬여 풀 수 없는 매듭이 된 현실, 가진 권력 또한 영원할 수 없다는 이치를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가라며 사실상 황천모 시장의 용퇴를 촉구했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황 시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주민감사 청구 등 관련 대응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시 의회는 오늘부터 5일간 263회 임시회를 열어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안과 안건 15건을 심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일 상임위에서 추경 예산안 예비 심사를, 28일 예결특위 최종 심사를 거치고 29일에는 각종 조례안 심사를 마무리해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칩니다. 주요 부의 안건으로는 포항시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백강훈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택시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공숙희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에 대한 조례안 등 15건입니다. 역사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역사를 놀이로 배우는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신라 토우를 통해 역사를 배우는 체험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과 함께 김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신라 무덤 속 토우들이 되살아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이들은 영상 속 토우를 보며 상상력을 키우고 갖가지 놀이들을 통해 토우를 가깝게 느낍니다.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니까 좋았고 말을 안 해도 무슨 감정인지 알 수 있었어요. 신라 토우 특별전은 삼국 중 유일하게 토우를 남긴 신라인들의 삶을 토우를 통해 살펴보고 신라 토우에 담긴 다양한 감정들을 느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토우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를 개발하고 흥미로운 스토리를 제작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특히 토우에 담겨있는 감정들을 어린이 스스로 알아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수성과 창의력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지난해 최신 전시기법과 교육 트렌드를 반영해 재개관한 어린이 박물관의 두 번째 기획전으로 이번 특별전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이어서 이번 주 문화 소식입니다. 현악 4중주팀 노부스 콰르텟의 공연이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열리고 록밴드 빈티지 프랭크의 무대가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오페라 토크 콘서트 나쁜 여자가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공연됩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기업이 노동자 1명을 고용해 유지하는 데 월 평균 519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직 노동자 10인 이상인 국내 기업 3,500곳의 1인당 월 평균 노동 비용은 519만 6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7만 원, 3.4% 늘어났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은 427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9%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은 631만 원으로 1.5% 느는 데 그쳐 300인 미만의 중소 중견기업의 임금과 복지 수준이 대기업의 6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 분양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블루벨리 국가산단 산업시설 용지 35필지 31만여 제곱미터에 대해 분양 신청을 받은 결과 한 개 기업이 2개 필지 6,500여 제곱미터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자락에 다가서면서 아침 저녁으로 더위의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다소 덥겠는데요. 다행히도 햇빛을 가려줄 구름의 양이 많아서 그늘에서는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금세 선선해지는 공기에 하루 사이 피부로 느껴지는 온도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커져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8도, 영덕 30도, 포항 29도, 경주가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의 양이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목요일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